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율지 연습을 시작합니다. 복장이 우리 율지 연습 복장으로 하게 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마이크 안 나와. 네, 시장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우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시는 이번에 55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16일 금요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입니다만은 9월 10일부터 실시 예정으로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요.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기정예산 2조 44억 원을 포함해서 2조 599억 원이 됩니다. 이 액수는 지난 연도 최종 예산인 2조 2,640원과 비교하면 약 9%가 그래도 감소한 비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이자 수입 증대분, 그리고 기타 세외 수입 합해서 158억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국고보조금 49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20억 원 등 총 5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중심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정액권 이응패스라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응패스 사업에 14억 5천만 원이고요. K패스 환급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고, 정기 저상버스 구매 28억 원, 그리고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보조 29억 원을 반영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여민전입니다만 캐시백 지원에 11억 원, 그리고 민관협력 배달의 홍보에 4,4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운영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청년,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RIS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고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 5억 원, 청년 주거를 강화시키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사업에 6억 원, 소아들의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8억 원,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반영했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정원도시 도약을 위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출연금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겨울철 비수기에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외 통리장 수당 인상분 4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만은 통리장 활동 보상금 10억 원을 추가하고 의정 활동비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부적금 8억 원, 금남령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10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결 특위, 그리고 본심사를 거쳐서 9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와 기부에 협력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티너스 네, DT뉴스 입사 권예진 기자입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박람회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정된 여러 가지 스케줄, 매뉴얼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JB 김철지 기자님. 네, 저희 지난 1차 추경 때도 한번 이응 패스 관련해서 시의회와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은 의회와 소통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도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이응 패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특히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의원님들 전원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특별히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많이 이해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 의결은 의회의 저주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심의와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도 존중을 하지만 의회도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존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원만하게 좀 협의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외고 김주환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고 김주환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말씀 중에 우리 세종시의 유일한 그 비축제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요. 지난해 비축제에서는 뭐 크게 사실상 호응을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비축제 관련해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도 썼습니다만은 그 부용 그 가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쪽 부용에서 이제 금호이 쪽으로 이어지는 가교인데요. 이 부분이 해마다 오수기 때만 되면은 상당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 2020년부터 이제 기록을 보면은 2023년 12월까지 약 10억 원 정도의 수리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4,600인가 들었고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뭐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약 한 1억 700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교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를 철거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그 이야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축제는 작년에 초기에 조금 혼선이 있었죠.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폭 보강을 해서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또 거쳐서 시민들께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보강된 이후의 비축제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 비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회의를 했고 그걸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에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중반 이후 그리고 작년 비축제를 12월 말에 저희는 끝내려고 했지만 좀 늦어진 관계로 1월달 이후까지 계속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좀 희망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비축제는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예산도 이번 추경 예산에 잡힌 거 아닌가? 추경 예산 6억 원이 그 내용이죠. 네. 아까 문화재단 출연에 그 겨울철 축제를 위해서 6억 원 반영했다는 게 바로 그 내용상 비축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용료 문제는 그것은 어쨌든 지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기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필요성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또 홍수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쓰레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치우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철거할 수는 없고 새로 짓기에는 지금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조금 시장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가교에서 직선거리에다가 1km가 안 되는 부분에 부용 신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가교에서 그 신교까지 거리가 약 한 5분 거리뿐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차를 타고 키로수하고 시간하고 다 체크를 했습니다. 양쪽에 금오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영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명 이건 가교입니다. 제가 1970년대인가 60년대 후반에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그 주변에서 밤늦게까지 차량 통행과 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하루에 한 30여 대 정도 통과를 내가 하는 걸로 봤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그게 꼭 그 매년 1억이 넘는 수리비를 투입을 해가면서 그게 존치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 검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활용하는 다리를 우선 새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불편사항이 어떤지를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거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좀 그 검토를 해보자 그러는데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예, 지금 한정구 연합뉴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한정구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충남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그 재난지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시겠다라고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근데 병원 측 발표에 따르면 병원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 또 지원 계획이 더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지금 응급실이 이제 일부분 정상화 중단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그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또 지원이나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좀 분명히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응급의료 의사들의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지금 응급의료원이 11분이었죠. 11분이었는데 요즘에 의사 문제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더 많은 인건비를 주겠다, 보수를 주겠다니까 옮긴 거예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실장 왔나? 그 의사들의 지금 연봉이 3억 7천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근 병원에서 4억 원이 넘는 보수를 제시를 하니까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적어지다 보니까 그분들도 좀 우리도 올려달라. 안 그러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세종대병원이나 충대본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에는 예방의학과 그 의사가 아니면은 응급의료에
말하자면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사를 대체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독점적이라고 할까요? 전담하는 그런 체제에서 의사들이 자꾸만 봉고를 올려주면 저희들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올려주면 그만두겠다. 다른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3억 7천을 받고 있는데 4억으로 올려서 4억 5천, 8억 5천, 5억 뭐 그런 가상입니다만 그렇게 인건비 인상 요구를 할 때 한없이 우리가 거기 대응해줘야만 되느냐. 근데 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을 다투는 이런 것인데 다른 문제가 없어요. 경영난이다 뭐 그런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거기에 예방의학 하시는 의사들의 보수 문제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중대병원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우선 그들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서로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라도 2억 원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응급 서비스를 받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행정기관이 그 병원들의 의사 인건비까지도 계속 대어줘야 되느냐라는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께서 또 인상 요구를 또 하면 그때는 또 어떡할 거예요? 시민들의 불편과 아주 심한 말로 얘기하면 시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인건비 올려달라는 걸 한없이 행정기관 정부가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다른 그 중대병원의 의사에 비교해서도 그분들의 보수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경영난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 그 예방의학이 응급의료인가? 그 정확하게 표현이 뭐죠? 복습자 안 한다요? 정확하게 그 응급의료에 담당하는 의사분들의 인건비를 언제까지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것이냐는 문제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또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어떤 수단을 해더라도 막아야 되는데 한없이 의사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예비비에서 재난기금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건 지금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초점을 좀 언론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히 아셔서 그냥 경영난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문제될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인건비 문제입니다. 네. 저희 세종TV 인터뷰. 세종TV 인장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기후동행 카드를 도입해가지고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따릉이까지도 포함되고 있는데 따릉이, 그러니까 자동 공유자전거. 지금 세종시는 이제 뭐 행정수도를 지행하고 있는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울링을 지금 현재 이응패스에 연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라이즈 관련돼 있어가지고 18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라이즈 센터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즈 센터 말하는 거예요? 네, 라이즈. 태권호 카페 있는 거? 라이즈 센터. 그걸 말하는 거예요? RIS 사업을 말합니까? 예, 라이즈 산업 말합니까? 여기 18억 원. 그건 RIS 사업이죠? 예. 라이즈 사업이 아니죠? RIS죠. 그건 좀 다른 건데. 네. 예, RIS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서울의 동행카드가 그 지역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똑같아요. 저희들 어울링이라고 이제 자치단체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공용자전거. 그 공용자전거를 이번에 무료로 합니다. 지금 어울링이 1년에 3만 원입니다. 1년에 3만 원을 내면은 그걸 탈 수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응패스를 활용을 하면 그 어울링도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연계가 안 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버스가 좀 편리해지고 또 70세나 우리 13세 이하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돈 내고 가야 된다. 근데 버스는 그분들한테는 무료다.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울리는 여기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무료화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RIS 사업은 라이즈 산업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라이즈 산업은 대학을 지원하는 거고요. RIS 사업은 대학과 그리고 테크노파크, 거기에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지원도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쭉 해오던 연계 사업입니다.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세종해설이 유영규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투데이 충남 정재욱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충남 정지욱 기자입니다. 우리 그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요즘에 그 저녁 때 가보면 황토길,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즘에 호수공원하고 그 가보면 아마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호수공원이나 그 나무들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성장 불량목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사된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겨울 되면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여름에 잎이 한참 폈을 때 보면은 지금 가지만 무성한 것들이 가지가 앙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2026년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센트럴 파크로서 가장 중심적인 그 관광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데 아마도 시민들한테 가장 가깝고 대표적인 우리 중앙공원, 그 세종 호수공원에 그 아마 이제는 정리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해서요. 네, 저도 그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 보다 보면 나무를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근데 소나무는 괜찮아요. 근데 메타세콰이어하고 은행나무가 좀 비실비실해요. 그 이파리 나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은행나무만 유독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은행나무가 유독 생육이 좀 불량해서 그렇게 성장 불량목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마침 산림청에서 바람숲길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비 사업입니다. 그 국비 지원을 받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 그 신도시 내 바람숲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바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있는 생육 불량목 그것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개량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갑자기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래도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미리 아마 돼야 될 것 같아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한기선 뉴스형 편집부장님. 네, 이번에 세종이 국제정원박람회하고 유치하셨는데 네. 충남도에서 지금 월요치유박람회를 같이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고 충남 같은 경우는 꽃박람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의 경험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종에는 숙박시설도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경험, 모든 면에서 충남이 지금 뒤집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거기를 재측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세종이 충남에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남에 뒤지고 있다, 뭐 따라잡다 그 표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지역이 충남만 못지않게 더 훌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충남도에 사는 것은 우선 종류가 다릅니다. 거기는 원예 박람회예요. 거기는 소관이 농림부입니다. 우린 정원이에요. 우리 소관은 산림청입니다. 국비 지원의 루트도 다르고 그리고 내용도 다르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원도시 박람회는 순천의 정원 박람회라든가 또는 다른 데 꽃원예 박람회 한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걸 계속 비교하려고 거기다 갖다 붙일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충남보다 뒤지고 있다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그런 근거가 나오시는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충남은 충남대로 멋진 꽃박람회를 하도록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특색 있는 정원 도시박람회를 하고 그것이 서로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걸 찾는 거지 그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든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는 우열의 관계에 그런 상대를 위치시킬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숙박 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충남하고 세종하고 숙박에 대한 여건이 다르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면도 국박람을 처음에 해본 사람이라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는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서 숙박을 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위치적으로. 근데 충남 세종은 사실은 숙박을 많이 해야 체류형 관광을 하는 걸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숙박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지형적 요건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한 체류형 그런 그 정원 도시 박람회를 추구하되 숙박에 관한 문제도 지금 새로운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지만 호텔이나 여관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단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캡슐 호텔이라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고 그 태안에서는 태안에 맞는 펜션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도시형 숙박시설, 체류형 식사시설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일이지 맞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피치 김희연 신부장님. 저 뉴스피치 김희연심인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지금 뭐 경기 관련해서 나와서 하계 세계 대학 경기장 설계비 같은 경우 작년에 이미 반영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해가지고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행복청에서 100% 중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사용을 안 하는 바람에 5대5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용이 뭐죠? 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예산이 되었을 때 만약에 설계비 사용을 했다면 그때는 행복청이 100% 내는 건데 이번에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5대5로 시랑 같이 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전혀 팩트가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는 수화전문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 지금 국비 6억 원인데 시비 반영은 전혀 없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이번에 소아정원 의료센터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죠? 그 소아전문병원 우리가 지금 소아전문병원을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종시의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가장 큰 말하자면 소망이라랄까 아니면 그 유망사항이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개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는 병원이 어렵다 한다면 시가 지원해서라도 그걸 유지시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체육관 문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종합체육관 자체는 그것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KBI의 경제 타당성 분석에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설계비를 사용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설계비 자체 이전에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예산이 너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구 40만의 그 규모로 볼 때 지금 시점에 적절한가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경제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나 이걸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체육관이 아니고 수영장하고 실내 체육관을 짓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설계비 내지는 사업비를 국비로서 반영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는 일부 정약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시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사업을 할 적에 토지 매입비, 부지 구입비는 지방에서 구입을 하고 건축비는 국비에서 했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 분 더 질문 받고 저기 세종방송 이병기 국장님. 예,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조금 전에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조지가 아직 출범을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태안국제원회 치유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에 출범을 했는데 그 기재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 행사하고 우리 쪽의 행사하고의 이제 연계 부분인데 이 두 분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조직이 출범을 언제 보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조직이 출범은 이제 9월달에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그 조직이 구성에 대한 직제, 조직에 대한 문제를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이 발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행안부에 올라가 있고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직이 구성이 될 것이고 이미 조직이 구성된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우리들은 승인이 되면 거기에 인사를 한다든가 인원 배치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건 그런 조건이 강한 조건이 아니고 태안과 우리가 시기가 같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그렇다면 어차피 태안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세종시도 국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10 내지 20%를 국비를 지원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완이 2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기재부하고 지금 연결을 갖고 있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거나 정부안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같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서로 연계를 가져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 것이지 그게 협조를 안 하면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서로가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부대부 조건이라면 조건이라는 것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방문객을 위한 뭐 프로그램 그렇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홍보도 같이 하면 좋겠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 관광 루트라고 할까요? 세종시에서 1박 뭐 안면도에서 2박 아니면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안면도를 보고 세종에 오십시오. 이런 서로 연계하는 홍보를 하는 것도 서로가 시너지를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면도 꽃박람회와 우리 세종의 정원도시박람회는 성격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나중에 보시면 규모도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SKB 세종방송 김우순 차장님. 네, 김우순 기자입니다. 네. 저기 최근에 오늘 예산에도 이응 패스 있으니까 하나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그 이응 패스 성공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좀 부작용도 일부 당연히 초반이니까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타시도, 그러니까 관내 결제에 대한 이제 문제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께서 이제 연회비,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연회비 없는 걸로 이제 알고 갔다가 이제 그런 불만을 좀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일부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본인 명의,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 명의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본인 명의가 아니면 가입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 그런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 시청 이제 게시판에 금강 수목원 좀 관련해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부쩍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며칠 사이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강 수목원이요? 예, 민간 매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세종시 입장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응 패스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 음과 양이 있게 마련인데 저는 늘 강조드렸습니다만 이응 패스는 첫째가 교통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응 패스를 타고 대전을 갔다. 근데 거기서는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고 하는 불편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가용 갖고 가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도시를 타려면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은 좀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6개 도시에 관해서는 우리 6개라는 게 이제 공주, 천안, 청주, 계룡, 또 대전
이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여기서 출퇴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타는 버스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용인을 하자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세종 시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까지 타 지역 교통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논의를 해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기간이라든가 좀 기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러나 시험기간을 거쳐서 개선할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들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 내 카드를 만들어서 남한테 주면 또 어떡하냐, 애들 입으로 만들면 또 어떡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일일이 다 걸러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료카드라든가 가족이 서로 돌려가면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그 카드를 가진 분들의 어떤 뭐 의식이라든가 뭐 도덕의 그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야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간섭을 해서 아들 거냐 딸 거냐 자기 거냐 이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하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시민들이 좀 양심적으로 해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게 도를 넘는 불법이다. 도를 넘는 비상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켜보면서 걸러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무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만 말씀. 이 산림환경연구소 문제인데요. 여기가 충남도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도는 소유권이 있지 행정구역은 세종시 때문에 그 문제는 알 거예요. 1억 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기관이 이게 참 모순이에요. 이건 애초부터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충남지사와 제가 업무 협약을 맺고 서로 상생 협력해서 이 부분을 충남도는 충남대로 매각해서 또 다른 곳에 산림환경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으니 그럴 경우에 세종시가 어떤 용도를 쓸 것인가를 서로 협조하자. 이런 정도 공약을 맺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산림환경연구소고 그리고 자연과 녹지 또 요즘 좋은 치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정원 이런 개념에 맞는 것으로 그것을 개발을 하면 해야지 생뚱맞게 그거와 동떨어진 그런 개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난개발도 그것도 정도껏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와 세종시가 만약에 어떤 그 땅을 그 소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당사자가 나타난다면 어떤 용도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느냐를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충남도와 협의돼서 결정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원칙은 그 산림이라는 것, 녹지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 치유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그런 걸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소유권도 충남이고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두자. 그건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될 수도 없는 그런 그 땅 아니겠어요? 보다 더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다 답변을 했나고 그러겠습니다. 정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그러지만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네. 한 번만 더. 급하게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취임하면서 계속 해왔던 일이고 다만 무료화를 이음패스로 바꾸려는 재정납병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번 의회 아니라 지난번 5월 의회에도 충분히 논의도 됐고 그때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도 있고 했지만 그때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알려줬고
거기에 앞으로 이음패스 쓰는 예산을 유보하겠다는 조항까지도 우리가 마련했죠. 의회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의회하고 서로 양해가 된 것이지 우리가 무리하게 또는 급하게 그렇게 추진한 일은 아니고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됐느냐는 변론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거나 급하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수없이 제가 그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